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오늘 좀 어제 미국 시장도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반가운 날인 것 같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좀 게임주나 뭐 2차 전지나 좀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고르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3,000선대 넘어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약간 좀 경증이다 확실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죠. 또 다음 주 FOMC 회의도 있고 테이퍼링 속도 좀 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금리 인상 시그널도 좀 더 다가오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전체적으로 뭐 미국도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이것도 뭐 사실은 긍정적으로 끝날 거지만 뭐 흔들고자 할 땐 또 리스크도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계속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종목 장세에서는 좀 더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유가 반등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화학주 조정과 또 많이 올라왔던 내수주들, 소비주들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7,000명 넘어가는 그 뉴스 속에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요즘만 뺀다라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고르게 좀 잘 반등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 놓고 세부적으로 전략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좀 전에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네요. 코로나 신규 확진 환자 이제 7,000명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좀 상당히 좀 공포스럽죠. 예전에는 1,000명만 넘어가도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또 7,000명이라도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내수 소비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고 또 여기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이런 부분들한테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관련주들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여행주들 또 그다음에 면세점주들, 뭐 백화점주들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좀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제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10,000명대 간다는 얘기가 맞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방역 패스, 백신 패스 계속 쓰겠지만 지금 어차피 오미크론이 경증이라고 하지만 국내는 지금 델타가 우세종으로 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랄까 등한시하는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는 조금 전혀 다른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동안 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조정받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 등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진단키트 업체들도 소폭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실 진단키트 업체들은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신 생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치료제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삼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추세적으로는 뭐 삼바는 계속 좀 유효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반등하다 꺾인 모습이라서 지금 24만 원 부분 계속 좀 잘 유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신약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종목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못 올라온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속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7,000명을 넘어서면 물론이고 어제 신규 확진 환자 수 7,175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막연하게 10,000명이 되면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겠지 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대로라면은 정말 그 숫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중증 환자 840명으로 역대 최다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미 어제 확진 환자 수 가운데서 거의 3,000명가량 2,900여 명이 서울이고요. 경기가 2,200명,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5,600명 정도 대체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 영향 첫 번째 키워드로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차 지주들 드디어 반가운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업체, 소재업체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인 반등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시장이 지금 계속 가격이 싼 종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역시 2차전지 소재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깊이 받았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이슈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정 꽤 깊이 받았었기 때문에 역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오늘 에코프로 BM도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강한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주전자재료도 좀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던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LNF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2차전지 쪽, 소재 쪽도 오늘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실적 주고 성장 주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 좀 너무 멀리 많이 갔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2차전지 소재주들 60일선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21선 부분까지 추가 반등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60일선 다시 재이탈한다라면은 조금 시간적인 기다림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는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21선까지 기술적 반등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준 라인을 딱 잡아주시니까 실전에서 대응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21선까지 기술적 반등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달리 강한 쪽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인텔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자율주행 테마주들은 어떤 시각이신가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시각들이 분분합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고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다라는 얘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내도 완전 자율주행하는 하나의 도시 이쪽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텔의 이제 모빌아이가 이제 내년에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 좀 불을 질렀죠. 모빌아이에 계속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가 오늘 그래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회사 관계에 있는 텔레칩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죠. 오늘 해성 GS도 좀 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카메라 섹터 쪽 MCNX 이런 부분들 조금 살짝 조정이기는 한데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역시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가 저가 매수와 또 다른 반대로 매도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가름하는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상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 건 칩셋 미디어하고 텔레칩스 요거 두 개가 조금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역시 좀 뉴스 때문에 낙폭과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자동차 관련 섹터주들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진이 내년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주가가 더 이상 최저점을 하야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유지하시면서 흐름을 따라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보다는 가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죠. 그러니까 섹터보다는 종목별 하나하나의 가격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지수보다 언더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계속 유효합니다. 지수는 지금 일단 60일선 넘어선 상태인데요. 종목들 보시면은 60일선보다 한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21일선 조금 올라섰다거나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방에서 수급 좀 보시고요. 그동안 공매도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았던 종목도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순환매에 좀 동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0일선보다 밑에 있는 지수 관련주들하고 코스닥에 있는 낙폭과대주들, 특히 바이오 섹터주들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이번 주는 종목별 대응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